아무튼 갑시다. 297.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서 안 할래. 자, 가자. 2 곱하기 이거 아니야. x 플러스 a의 몇승? n승. 여기에서 x n-1승의 계수. 이거는 쉽죠? 뭐예요? 일단 2배도 관여를 할 거니까 2배 해놓고 여기서 뭐 나와? 이항계수 nc n-1 그리고 x의 n-1승이 되면서 a의 1승이 필요하다. 그치? 그럼 x n승의 계수는 결국 누구야? 얘는 2n nc1로 고쳐서 생각하면은 2n a 됐나요? 예. 두 번째 x-1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승에서의 x의 n-1승의 계수를 찾아보자. 얘는 한 방에 답이 나오는 거는 아니다. 그치? 잠깐만. 2개. 자, 뭐 나와? 일단은 얘랑 누구? 여기서의 x의 n-2승과 곱해져서 n-1승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n-1 뭐야 이거? n-1승과 얘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 그 두 개의 합이 x의 n-1승의 계수일 거 아니야. 둘 다 쓰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얘는 계수 관여 안 하니까 그냥 1 곱하는 거 생략할게요. 여기서 바로 가자. 뭐예요? n 곱하기 뭔 소리야? 미쳤나봐. nc, n-c랑 a의 제곱이다. 맞지? 계수만 쓸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이너스 조심하고 요 마이너스 하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NC의 n-1과 A의 1승. 됐지용? 얘는 뭐야? NC2니까 뭐하니? 나한테 한 말이? A제곱에다가 NA 맞지? 그 두 개가 뭐가 돼? 똑같대. 얘랑 얘가 똑같대.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임? 3AN이 되면 되는 거지. 맞지? 둘이 같다, 이항시켰다. 자, 2분의 n 곱하기 n-1의 제곱에다가 a제곱을 곱한 녀석이 보다 3an이 되자. 필요 없는 거 약분 좀 할까요? 그러면 뭐야? n-1의 제곱에다가 a를 곱했을 때 얼마? 6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힌트. a는 무슨 수? 자연수. n도 무슨 수? 자연수. 정수꼴로 표현을 하네. 그럼 6이라는 놈을 소인수분해 적당하게 해봤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이 되고 싶어? 뭐야? 1제곱밖에 없지. 알았죠? 얘는 2, A는 6.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끝. 답이 뭐야? NA의 최대, 야, 잠깐만. 최대값을 구하라고? 뭔가 값이 또 나오는 게 있나 본데? 야, n-1을 왜 제곱이야? 왜 갑자기 제곱이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해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놈과 이놈의 곱이 1, 6, 2, 3, 3, 2, 6, 1. 그러면 각각 n은 얼마? 2, 3, 4, 7? 7. a는 얼마? 6, 3, 2, 1. 그때 na 곱한 놈에 대한 최대값 얼마야? 10이겠네? 답은 몇 번?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뭐 한 거야 지금? 일종의 부정방정식 푼 거지. 끝. 319번 가자. 너무 자연스럽게 제곱을 해놓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자 제곱꼴이 뭐 있어? 1의 제곱밖에 없어요 이러고 있고 진짜 환장하겠다. 자 319번 갑시다. 내가 거지같이 가르쳐도 너희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그지? 내가 거지같이 가르치는데 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자 간다. 정규식을 보래. 그리고 특정 항의 개수를 찾으래. 그거 한 방에 방금처럼 한 방에 찾아가도 좋고 지금은 n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뭐 하자? 일단은 일반항을 써볼까? 정규식의 일반항 뭐예요? n 플러스 1ck 또는 내가 r 이제 많이 쓸 거라고 했지. 자, n 플러스 1c의 r 곱하기 뭐야? x의 3승을 기준으로 갈까? 아니, 뭐하니? r승.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승이 몇 승인 거야? n 플러스 1에서 r 뺀 거 승. 맞지? 전개해보자. 뭐야? 앞에 거는 별로 건드릴 게 없고 오히려 x의 거듭 저것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뭐 나와요?
4r-n-1이냐? 근데 그 녀석이 뭐가 되고 싶대? x의 몇 승? 7-n승. 아, 그니까 r이 2인가 봐. 그지? n이 미지수가 뭔가가 내 맘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r을 원래는 자유롭게 할 줄 알았더니 r이 그 정해져 버렸네. 됐음? 그러면 그놈의 개수 누구예요? 저 앞에 있는 요게 개수다, 그렇지? n 플러스 1c의 2가 바로 an이고 그게 뭐야?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2분의 1 이게 an이다, 맞지? 그놈의 역수에 대하여 시그마 해버려. n이 얼마? 1부터 15까지. 자, 역수로 쓴다. 뭐예요? 분모가 곱이꼴이 보이죠. 그럼 뭐야? 누가 봐도 부분분수 문제네. 부분분수 계산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끝. 23번 가보자. 1번항 잘 써. 이항 정리는 1번항만 잘 쓰고 뒤에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만 잘 배우면 돼. 지난 시간에 이항계수의 성질을 그냥 설명하느라 개딱 길었죠? 이것도 똑같아. 두 개의 n승꼴에 대한 정계식을 물어보잖아. 뭐야 돼? 역시 정계식 1번항 쓰면 지워도 돼?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써주시면 돼요. 색깔로 구분할게 나는. 첫 번째 녀석은 뭐임? 4cr 2의 4-r승 x의 r승. 됐지요? 두 번째 거는 뭐야? 3cs 1의 거듭제곱은 깔끔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3x를 s승으로 맞추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뭐 해봐? 개수 따로 그 항 따로 써보자. 그럼 뭐라 해야 돼? 상수 따로 문자 따로라고 할까? 상수에 해당하는 개수에 해당하는 게 4cr과 2의 4-r승과 3cs와 3의 s승까지가 함께 상수 개수를 만들게 되고 뒤에는 문자는 x의 몇 승? r 플러스 s승. 그런데 여기서 몇 승? 1승이 되고 싶대. 이거 지난번에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자, 그래서 얘가 x의 1승이 되면 돼. 그럼 방법은 r이 1일 때 s가 0인 거, r이 0일 때 s가 1인 거 두 개 찾아주면 되니까 두 개 모두 다 더하기로 계속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끝. 뭐야? 질문 누구야? 잘못한 거야? 수업 중에 푼 거 체크해 놓은 건데 질문인 줄 알고 잘못 질문한 거 아니야? 이 질문 누구야? 23번. 이거 만 나오지. 내가 잘못 들었냐? 녹화 돌려본다? 아, 녹화 안 했지. 아씨. 자, 325번 가자. 얘도 똑같습니다. 정례식 1번아. 자, 방금과 똑같이 풀 거예요. 뭐야? 4cr x의 r승. 이름 무시. 두 번째 거 이제 색깔 구분 안 할래. ncs 1의 거듭제곱 무시 x의 2s승. 그래서 4cr ncs가 뭘 만들고 개수를 만들고 x의 몇 승? r 플러스 2s 승이 항을 만드는데 그놈에 대해서 몇 승? 아이고 x의 제곱이 되고 싶어. 그럼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지. 뭐랑 뭐일 때? r이 0인데 s가 1일 때. 두 번째 r이 2고 s가 0일 때. 맞나요? 자, 그럼 개수 각각 써보자. 40방 nc1 얼마? n이네. 얘는 뭐야? 42 NC빵. NC빵이 뭐예요? 그냥 1이죠. 얘 얼마야? 6이네. 둘이 더한 게 개수겠지. 근데 그게 얼마네? 12. N은 6. 답은 2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35번 가보자. H. 얘들아. 중복조합 H에 대해서 뭔가 그 뭐라 해야 돼, 저거. 파스칼 삼각형의 그 구성식처럼 쭉 나열해서 쓰는 거 내가 알려준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우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알려준 건 뭐야? 두 가지 배웠지. CCCC 더하는 것들. 두 가지. 하나는 파스칼 삼각형, 하나는 이항계수의 성질. 그럼 일단 조합으로 바꿔야지. 조합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형태를 보면서 결정해야지. 중복조합 어떻게 계산하라고 하든 둘이 더해서 1 뺀 거. C 뒤에 거는 그대로. 둘이 더해서 1 빼 4C.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5C 뒤에 거 그대로. 아 대충 보인다. 그치? 그럼 마지막은 뭐야? 13 빼기 1 12C 9 얘들 더하세요잖아. 뭐야? 앞에 조합 앞에 붙어있는 수들이 다 바뀌네. 무슨 문제야? 파스칼 삼각형의 문제죠.
그러면 일단 같은 거 두 개가 필요하네. 그래서 뭐다? 3C형도 1이고 4C형도 1이니까 얘를 4C형으로 고쳐주면 둘이 더해주면 얼마? 5C1. 둘이 더해주면 얼마? 6C3. 예? 6C2. 둘이 더해주면 얼마? 7C3. 그런 식으로 더해주면 얼마? 13C9겠네. 근데 답은 없지. 왜? 13C4가 있을걸. 끝. 답은 3번.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337. 색칠한 부분이 안 보인다. 337 좀 보여줘라. 빨리. 위에 거 하나 빠졌지? 자, 가자. 요만큼 더해보래. 자,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얘기죠. 결국 우리가 더하는 거는 뭐 어떤 거? 그 파스칼 삼각형을 쓸 수 있는 것과 뭐 전체를 다 더하는 거 정도로 구분을 하자. 이거 파스칼 삼각형 하나로 설명이 돼야 안 돼. 두 줄짜리는 안 되지. 한 줄짜리만 되지. 그럼 두 줄짜리는 두 번 쓰자. 알았죠? 뭐가 먼저 보여? 이거 먼저 보이지 않나? 그지? 노란색 좀 지울게. 얘들 보이지 않나? 얘들. 자, 이들이 더하면 얼마이? 21. 그 나온 21과 얘 더하면 얼마이? 32. 더하면 얼마이? 43. 더하면 얼마이? 11C3. 됐죠? 계산을 해야 되네. 나누기. 야, 근데 너무 크다. 맞게 했니? 야, 도대체 11C3이 왜 나온 거야? 3이 왜 나온 거야, 3이? 10이죠? 11입니다. 뭐야? 그 다음에 요만큼만 더 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더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뭐? 얘를 살짝 하나 껴서 빼기 1로 가자. 알았죠? 얘들은 얼마? 31, 42, 53, 11C 9 에서 1 빼는 거. 그럼 11C 2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65. 아, 그럼 왜지? 도대체 왜 그게 나온 거지?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 351번 갈게요. 잠깐 풀다가 졸았나 봐요, 내가. 아! 얘들아, 응용했다. 얘들아, 고기 들고. 이거 얼마야? 딱 보자마자 수연아? 일로 와. 그래서 얼만데? 24C 12겠지. 만약에 다 더하기라면. 그거는 외워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응용했지. 맞지?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왜 도대체 뿔마가 되는 건데? 그게 질문이 나오려면은 다시 한번 뭐가 나와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가 왜 ENCN이었는데? 에 대한 원리부터 생각을 해봐. 원래 거 먼저 간다. 12C 빵제곱, 12C 1제곱, 12C 2제곱, 빵빵빵빵 해서 12C 11제곱, 12C 12제곱. 자, 얘네들 어떻게 했었어? 한 놈을 바꿨었지. 그지? 누구를 보통 바꿨어? 나는 일단 뒤에 걸 주로 바꿨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놈만 바꾸면 돼요. 한 놈만 바꾸고 한 놈만 바꾸고 한 놈만 바꾸고 한 놈만 바꾸자. 자, 간다. 얘는 뭐요? 얘는 뭐요? 얘는 뭐요? 나 누구랑 얘기해요? 얘는 뭐요? 요거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각각 뭐였어? 아, 1 더하기 x라는 놈이 만약에 12승이 있고 1 더하기 x에 12승이 있을 때 노란색 녀석을 전개를 해주면은 12c 빵, 12c 1x, 12c 2x 제곱, 12c 11x의 11승, 12c 12의 x의 12승이 되고 전개를 하면 두 번째 식은 뭐가 되니까?
좁아. 두 번째 식은 뭐가 되니까 마찬가지죠. 12C 빵 12C 1X 1승 12C 2X 제곱 12C 11X 11승 12C 12X 12승으로 되니까 우리한테 지금 곱하세요라고 해놓은 이 녀석 12C 빵 12C 12는 이 둘이 곱한 거잖아. 얘 곱해서 만든 거잖아. 그 다음 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뿔마가 도대체 반복되는 녀석은 뭘까? 아야. 얘는 다시 뿔이야. 근데 그 다음은 다시 마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야. 얘가 뿔이야. 자, 뭐가 어떻게 됐어? 홀수 번째가 일단 마이너스 붙고 있지. 그 말은 뭐다?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둘 중에 한 놈만, 둘 다는 아니고 둘 다 붙으면 다시 플러스가 되고 둘 중에 한 놈만 뭔가 뭐 해줘? 마이너스 시켜줘. 이 얘기잖아. 그래서 뭐다? 얘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 이거든 이건 상관없어. 한 놈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 놈에 대한 몇 번째 거 이거지. 홀수 번째 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홀수 번째 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홀수 번째 거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게 몇 승을 만들었어? 12승. 12승. 아, 이 녀석이 뭐다? 12승의 개수인가 보다. 다 만들어 줘야지. 이용하라며. 알았지? 어쨌든 우리의 답은 뭐임? 이걸 찾아가는 거니까. (6으로) 가면 되겠네. 얘가 6승이 되면 12승. 근데 6승은 짝수승이지. 마이너스는 사라지지. 끝. 알았나요? 답은 몇 번? C 한 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확통 어려워요. 미적분이랑 좀 다르게 어려워요. 미적분은 뭐야?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뭔가 좀 다양한 놈들을 섞어서 하나의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물론 그 중에는 처음 보는 놈도 있기는 해. 근데 그래봐야 그래프 해석이고 우리가 배운 거랑 비슷한데 확통이 어려운 건 뭐야? 세상 처음 보는 듯한 상황 자체를 너희들이 이해해야지. 자, 이과와 문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자, 진학을 했어. 졸업을 했어. 회사를 간다고 치자. 회사에서 이과 쪽 이상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뭐 요즘은 뭐야? 공대 나와가지고 저기 뭐 물건 팔러 다니고 하실 거 아니야. 그지? 저기 뭐야? 문과 출신인데 갑자기 개발하러 간다고. 실제 회사는 그런데 자, 이상적인 회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문과 출신이야. 그리고 이과 출신이야. 둘은 어떤 일을 담당을 해야 될까? 뭐 똑같은 회사로 예를 들지만 그냥 대표적인 회사 같은 거 예를 들어봐봐. 예를 들어서 공대. 그러니까 요즘 제일 너희한테 밀접한 핸드폰 만들어보자.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이 있어? 새로운 핸드폰 개발할 건데? 새로운 핸드폰이 있음? 없잖아. 대신에 옛날에 만들었던 핸드폰에 대한 것들은 있기는 하겠지. 그지?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려면은 이걸 하면 됩니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있지. 그지?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과 아니냐? 대신에 아예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긴 해야 돼. 근데 문과는 제일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일 문과스러움이 뭐야? 사회지? 역사지? 역사 쪽으로 생각해봐. 역사 쪽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게 뭐니? 옛날에 어떠한 현상들이나 상황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어떠한 뭐 행동을 보였다거나 기타 등등등 행동 패턴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다 치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요즘은 이제 우리한테 따라잡혔는데 한 10년째 앞서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 일본의 10년 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10년 후 모습을 뭐 예측을 해본다거나 하는 게 있잖아. 그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현재 우리 상황으로 빗대어 보는 거 아니야. 확통이 제일 수학 중에서는 그나마 문과스러운 과목이잖아. 그지? 새로운 상황 자체를 너희들이 옛날에 배웠던 우리가 문제 풀면서 배웠던 현상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 알았음? 근데 그거에 대한 루트는 또 새로울 수는 있긴 하겠지. 그래서 확통이라는 과목은 조금 너희가 여태까지 했던 수투란 과목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알겠지?
문과스러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과스러움이라고 하니까 욕 같다 뭔가. 그거를 좀 발휘를 해봐라. 알았죠? 그게 확통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다. 일단은 상황 자체를 너희가 이해를 해야 돼. 현재 이 주어져 있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 뭔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질문은 왜 나왔어? 딱 두 개 중에 하나겠지. 나하거나 다하거나. 근데 나는 사실 아까 조합 하면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사실 이제는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나 때문에 질문인 사람들은. 문제는 가일걸? 다일걸? 그지?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지. 다가 등장했어. 근데 우리한테 배운 거는,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뭐야? 10, 10방, 10시, 1, 10시, 10시, 3, 10시, 10의 합은 알려줬지. 근데 그놈에다가 뭔가 2배, 3배, 4배, 10배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가보자. 일단 첫 번째 녀석은 안 해도 되냐? 이건 안 해도 되냐? 뭐 해야 돼?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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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10시 0부터 10시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야? 2의 10승이죠. 근데 10시 빵이 빠졌네? 빼기 1. 10시 10도 빠졌네? 빼기 1. 됐음? 자, 나는 OH빵, OH1, OHA, OH3 뭐야? OH0은 사실은 그냥 뭐야? 이거 뭐라 해야 돼? 조합으로 C로 안 바꿔도 OH0 자체가 그냥 1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OC0이든 6C0이든 7C0이든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잠깐 비워놓을까?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야? OC1이지. 그 다음에 게 뭐야? 필요한 게 아니라 바꾸면 뭐야? 6C2지, 7C3이지, 8C4지, 9C5지. 뭐 있었으면 좋겠어? 5C0. 그래서 6C1, 7C2, 8C3, 9C4, 10C5가 되니까 거기서 1을 빼야지 다시. 왜? 5C형이 있었구나. 미안해. 1을 왜 빼? 이거 다 맞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합시다. 뭐예요? 19, 8, 7, 6까지 5, 4, 3, 2, 1까지 5, 20 약분, 4 약분, 맞지? 약분, 그 얼마니? 7, 9, 63에다가 4배, 2500, 뭔 소리야? 252. 됐지요? 오늘 많이 고장났다,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누구? 다하러 가보자. 알았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라면 늘어나 봤을 것 같아. 이 2당 그 밑에는 뭐 있겠어, 얘들? 글씨 날라간다. 그럼 그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하다 보면 뭐 있어? 이거 아니냐? 이거 싹 다 더한 게 쟤잖아. 맞지? 자, 이거 어떻게 할래? 10시 10이 뭐야? 1이 뭐야? 그지 않니? 뭐 있어? 10시 10, 10시 9 각각 뭐야? 10시 0, 10시 1이잖아. 채워주네. 알았지? 그러면은 중간 어딘가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 어디서 변화가 생겼겠어? 10시 4 더하기 점점점. 10시 5 더하기 점점점. 10시 6 더하기 점점점.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겼지 않았을까? 이 근처 어딘가에서? 얘가 뭐야? 10시 4, 5, 6빵. 뭔 소리야? 10시 4, 3, 2, 1빵. 얘들이 싹 사라져서 어디를 채워? 나 뭐 잘못 말한 것 같아. 여기가 아닌가? 3까지 채워야 되네? 여기가 아니네? 10시 6이 아니네? 바로 앞에 가는구나. 아이씨, 아니, 맞아. 이거 맞아. 얘가 10시 0부터 10시 4까지잖아. 어디를 채워? 여기 딱 맞게 채워주지 않냐?
그지? 그럼 몇 개가 생겼니? 그걸 생각해봐. 전부 다 20승이 됐잖아. 딱 맞게 똑똑똑똑 떨어져 주잖아. 그럼 너희들은 이제 이놈들의 합이야. 즉 2의 10승이 몇 개 생겼는지 생각해봐. 원래 몇 개야? 이런 초록색 줄이 원래 몇 개 있었어? 아닐까? 10개 있었죠. 그거를 절반으로 줄인 거 아니야. 5개. 알았음? 1024 곱하기 5. 5120이죠? 왜 이렇게 크냐? 아, 크네, 답이. 야, 씨, 이거 다 둬야 돼. 계산 니네가 해라. 대충 뭐 6100 얼마 아니야? 아니야, 6300 얼마네. 5번이겠네. 됐지용? 어때요? 쉽다기보다는 할 수 있겠죠? 끝. 365번. 아이고, 이제 나왔다. 대표팀 만든댄다. 자, 회원이 11명 있어요. 자, 그때 어떤 동아리가 있는데 전국대회 출전할 대표팀을 만들겠대. 그때 팀에 필요한 인원이 6명? 아니, 6명 이상. 그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럼 몇 명 고르면 돼? 6명 고르고, 7명 고르고, 10명 고르고, 11명까지 다 고르면 되지. 12명을 고를 수는 없잖아. 11명 뿐인데. 답은 11시 6, 11시 7, 11시 8, 11시 10, 으악, 10, 11시 11. 이게 답 아니야? 그지? 11시로 시작하는 조합들을 열심히 더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도 빠짐없는데 앞쪽에서 우르륵 빠지고 한 중간쯤 어딘가에서부터 끝까지 더하지. 이런 문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한 번 더 써보기. 똑같은 거. 얘가 뭐야? 11시 5. 얘가 뭐야? 11시 4. 얘가 뭐야? 11시 1. 얘가 뭐야? 11시 빵. 그러고 나서 전체를 바라보니까 11시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들 중에 빠진 거 있어? 없어? 없고 중복된 거 있어? 없어? 없지. 다 더하면 이게 몇 승? 11승. 다 더하면 이게 11승. 근데 그거를 얼마를 말어? 절반으로 가져갔잖아. 2의 10승, 2의 10승인 거지. 답은 2의 10승, 1024. 알았는가? 질문 누구야? 365번. 수행됐어? 자, 73번. 자, U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3, 4를 가지고 있어요.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가 B한테 속한다. 야, 이거는 거의 똑같은 문제 고1 때 풀지 않았니? 결국은 U 안에 B 만드는 거, B 안에 A 만드는 거 아니야? U의 원소 1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래? 하나, 둘, 셋.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 5도 세 가지, 3의 몇 승? 끝. 여기까지 됐어? 일단 여기까지는 와야지. 대신에 지금 형광펜 어디에다 쳐놨어? 공집합이 아닌. 그럼 뭐 해줘야 돼? 전부 다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빼야지. A가 공집합이 나와버리잖아. 그지? 맞지? 여보세요들? 야! 맞지? 전부 다 어디 1, 2가 여기만 들어가는 문제들. 2의 5선 빼줘야지. 알았냐? 그 중에는 A, B가 둘 다 공집합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알았죠? A만 공집합인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답은 뭐야? 243에서 32 빼니까 얼마예요? 211인가요? 답은 몇 번? 2번. 얼마나 쉽니? 됐니? 왜 자꾸 비식비식 웃어? 자, 375번 가볼까? 저 뭐야? 자, A를 로그에다 집어넣으래요. 집어넣읍시다. 근데 A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거지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도 일단 뭐 해야 돼? 일단은 집어넣어야지. 맞지? 구하래 누구를? 로그 3분의 1에 A가 뭔데? 다시 한번 쓸까? 시그마를 풀고 쓸까? 2의 0승 20시 0. 2의 1승 20시 1. 하나만 더 쓰자. 2의 2승 20시 2. 뒤에는 하나만 쓰자. 2의 20승 20시 20. 자, 이게 뭔데?
1의 거듭 제곱들이 내가 쓴 것처럼 곱해져 있었다고 치면 이 식 자체가 뭐야? 1 플러스 2의 20승의 전개식이잖아. 끝. 답은 마이너스 20. 됐나요? 예. 여기까지. 2번. 그래서 이런 거 발견하는 거. 우리가 배운 개념 설명이 있었잖아. 그거랑 연결시키는 거. 그걸 이제 요구했던 거고 377. 똑같잖아. 맞죠? 얘들아, F의 R승 자체가 뭐냐? 여보세요들, F의 R승 자체가, R승이래, 미안해. F의 R 자체가 뭐냐? 이거 자체가 뭐냐? 5분의 1과 5분의 4의 전체 20승에 대한 X의 R승의 개수라고 할까? X 어디 갔니?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항이라고 할게, 그냥. 일반항이라고 하자. 일반항이잖아. 근데 그 일반항들을 열심히 더하고 있어요. 몇 번째 것만? 홀수 번째 것만.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의 20승을 전개를 해보면 20시 0에 5분의 1의 몇 승? 0승 5분의 4의 몇 승? 19승. 20시 1에 5분의 1의 1승 5분의 4의 이게 19승 아니냐? 이게 뭐야? 20시 2에 5분의 1의 2승 5분의 4의 18승. 그런 식으로 쭉쭉쭉 더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뒤에 하나만 쓰자. 20시 두 개 쓰자. 5분의 1의 19승 5분의 4의 1승 그리고 20시 20에 5분의 1의 20승 원래 안 써도 되는데 5분의 4의 0승. 자, 이거지. 전개를 해보면 그 중에서 지금 우리한테 더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는 5분의 1의 1승, 5분의 1의 3승, 5분의 1의 5승. 누구만? 홀수 번째 것만 살려보래. 그럼 방법은 뭐야? 그렇지. 뭐? 얘가 필요한 거지. 왜? 얘네들은 다 똑같기는 한데 뭐만 달라? 홀수 번째 놈들의 부호만 다르잖아. 왜? 얘가 원래 마이너스 5분의 4에 그지? 근데 홀수 수니까 마이너스는 빠져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두 식을 어떻게 해서 적당하게 연산을 해서 뭐만 남기는 홀수 번째 것만 남기는 연산을 해보고 싶어.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짝수 번째만 남기고 싶으면 더하면 되고 홀수 번째만 남기고 싶으면 빼면 되지. 알았죠? 끝. 둘 다 꺼졌나? 얘들아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같은 이 문제랑 무관한 질문이야. 모든 자연수들 있지. 를 10까지 9까지만 곱해볼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의 곱이다. 1의 자리 숫자는 얼마임? 1초 만에 0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중에는 2와 5의 곱이 있잖아. 그치? 1의 자리를 물어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고 그때 그 곱들이 1부터 9까지의 곱들이 10의 배수를 만들면 나머지는 당연히 0인 거잖아. 그지 않니?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 1부터 9까지의 곱이 7로 나눈 나머지는 그것도 당연히 0이지. 왜? 도대체 7이 있잖아. 그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21의 11승을 40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보래. 저게 40이라서 너네가 좀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20으로 나눈 나머지까지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저 21의 11승을 뭐로 바라봐? 1 더하기 20의 거듭제곱으로 바라봐봐. 11씩 큰 것부터 할게. 11, 2의 10, 뭔 소리야? 20의 11승과 11시 10의 20의 10승과 점점점 11시 1의 20의 1승과 11시 0의 20의 0승이 있으니 20으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얼마? 1이겠지. 왜? 쟤들은 딱 20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물어보는 게 뭐임? 40이야.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보자. 아, 자, 간다. 40으로 나눈 나머지 중에 여기까지는 40으로 나누면 얼마? 무조건 0. 20도 있고 짝수도 있고. 그럼 뒤에 거는 확실하게 40이 보이진 않았지. 그럼 뭐 해봐? 뒤에 것만 다시 해봐. 뭐야? 얼마야? 11 곱하기 2가 얼마냐? 220이지. 맞나? 맞지? 얘 얼마야? 얼마야? 221이 추가로 붙네. 그럼 얘만 40으로 나누면 되잖아. 얼마? 21이겠네. 내 나이가 답이네. 답은 몇 번? 5번. 알았죠? 오케이. 올해 군대 가야 돼. 자, 403번 가보자. 그 요일 문제 이거 있지? 요일이야, 요일. 얘들아. 요일이 변하지 않는 날은 며칠 이후? 7일 이후. 그럼 저거는 무슨 문제겠어? 1 더하기 7에 11승 문제고 7로 나눈 나머지 묻는 문제겠지. 알았죠? 다음 403번. 호이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A, B, C는 모두 짝수예요. 그리고 A, B, C의 곱이 10의 5승을 만듭니다. 그죠? 딱 10의 5승으로 떨어지나 봐. 순서상을 찾아보자. 자, 뭐 해야 되겠어? 소인수분해를 해서 나온 그 소인수분의 그 소수들을 몇 개, 인수들이지, 인수들을 몇 개 나눠줄지만 고민을 하면 되잖아. 인수랑 약수랑 같은 말이다. 그렇지? 소인수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그래서 10의 5승이 뭐임? 2의 5승, 3의 5승.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음? 자, 가를 무시하고 보면 답은 뭐야? 가를 무시하고 보면 3H5, 3H5야. 얘는 뭐야? 2를 나눠주는 방법에서 5를 나눠주는 방법에서 맞지? 맞지? 2랑 5는 다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2들은 구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가가 들어왔어. 뭐 하면 돼? 2 어떻게 나눠줄래? 하나씩은 그렇지. 미리 나눠주고 2번만 더 부르고 5의 5승은 그냥 5번 다 불러서 다 나눠주자. 곱하면 답. 알았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방정식 문제랑 뭐가 달라? 그냥 상황만 바꾼 것 뿐이잖아. 방식은 똑같잖아. 너네 와. 하나씩 나눠줄게. 오케이? 오케이? 407번. 근데 내가 또 조심하라고 한 거 기억나? 지금은 미리 나눠주기 가능한 이유가 뭐야? 3H2. 그 2들이 다 다르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샤프를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 안 받는 사람은 없다 할 때 미리 나눠주기 가능했던 문제는 뭐야? 똑같은 샤프라면. 그럼 다른 샤프면 뭐 하라 그랬어? 나눠주는 방법들을 미리 나눠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몇 개씩 나눠줄지를 생각을 미리 다 해야 되지. 모든 케이스를 다 풀어야 되죠. 기억나죠? 그래서 3명에게 샤프를 4개를 나눠준다고 하면 어떻게 나눠줘? 1밖에 없지. 만약에 샤프가 5개 있어. 3명에게 나눠줄 건데 오케이? 샤프 5개가 서로 다 달라. 사람은 3명인데 오케이? 그리고 못 받는 사람은 없대. 그럼 뭐 한다? 미리 하나씩 나눠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 왜? 다른 샤프라서. 그러면 다른 샤프 문제를 빈 바구니 아니 뭐야 사람이었지.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 3, 1, 1로 나눠주는 방법의 경우에서 따로 풀고 2, 2, 1로 나눠주는 방법의 경우에서 따로 풀어야 된다. 알았죠? 다 했냐? 했지? 407 가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x1, 2, 3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뭐요? x3 빼기 x2가 2보다 더 나타나야 되는데 x2 빼기 x1도 2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맞지? 그런데 x3는 10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거의 똑같은 문제 우리 하나 풀지 않았냐? 언제? 중복조합에 아마 저기 앞에 터프 문제에서 우리 한번 수업 중에 내가 풀어줬을걸. 약간 이런 문제 있지 않았어? 이게 있었나 없었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거 대신에 모든 경우의 수에서 막 뭐 이런 것들은 뭐여야 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 이것도 등호에 있었나 부등호에 있었나 모르겠다. 이런 문제 풀었잖아. 맞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아이고 허리야. 요놈에 의하여 x2는 어떤 범위가 돼요? x1으로 가자. x1은 어떤 범위가 돼야 돼요? 생각이 안 나네. x3가 지금 x2보다 이 큰 거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x2가 더 작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맞죠? x2가 x1 더하기 2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x1이 일단 더 작지. 그지? 그때 x1의 범위 나오지 않냐? x1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얼마야? 0이야? 0밖에 없냐? 0까지 가능하냐? 의미 아니네. 이거냐? 그러면? 뭐 혹시 얘네들에 의해서 범위가 나오나 싶었는데 안 나오나 보네. 아니지 않아? x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x1에 갈 수 있는 최대값이 나와버리는구나. 아. 두 가지 풀이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좀 이따가 뒤로 미루고 하나는 뭐지? 왜 2야? 1 넣으면 이거잖아. 일로 갔잖아. 의미 아닌이라서 0은 안 되고 일단. 0도 되네. 0도 됩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이게 순열을 이용하는 풀이가 하나가 있거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쓰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여집합은 너무 많아. 여집합은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 시연이 뭐 어떻게 푸는 방법 있나? 너요. 난 지금 순열로 푸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11? 10 아니고? 10까지 중에. 약간 그런 식으로. 결국 네가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 그거 말고 다른 풀이 뭐 쓴 거 없냐? 그러니까 중복조합이나 이런 거 이용한 사람 없어. 이게 단원 자체가 이게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잖아. 어? 이선 차이 난다 조건 어. 다음에 붙어 있는 거 해주면 아, 여사건으로. 그게 네가 아까 그 여사건? 우리가 숫자를 빼고 생각하는 그렇지. 일단 내가 풀이를 생각한 거를 정리를 해줄게. 일단 시연이랑 조금 다른데 여기 0이 있어. 여기 10이 있어. x1은 0이 돼도 상관없고요. x3는 1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x1, 2, 3를 나열을 할 거야. 얼마인지는 몰라. 앞에서부터 어차피 0부터 10까지 번호 붙이면 돼. 근데 그 사이에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이만큼 차이니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지. 맞죠? 그러고 나서 공간 자체를 x1과 x2의 사이, x2와 x1의 사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x1의 앞과 x1의 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조합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공간에 지금 현재 수가 몇 개 있어? 5개는 있지. 근데 몇 개를 늘어넣어야 돼? 11개를 늘어넣어야 돼. 몇 번을 더 골라주자? 6번을 골라주면 돼. 아,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으로 골라주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6번 다 골라줬겠죠. 그럼 뭐야? 0, 1, 잠깐만 여기 6번 다 고른 거지. 여기가 아닌데 X2 자리를 고르면 안 되지. 미안해요. 여긴 아니야. 4개다 4개. 4개 중에 6개의 공간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6개 다 골라줬다 치자. 그럼 뭐야? 여긴 아무것도 없지. 0. 여기는 동그라미를 해야겠다. 골랐다는 표시로. 0. 얘네들이 지들이 알아서 1, 2, 3, 4, 5, 6, 7을 썼다 치고 얘가 8, 9, 10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잖아. 맞지? 아, 근데 여기 넣는 거지. 맞네. 그러면은 다시 여기 6개였지, 아까. 0, 1, 2, 3, 4, 5, 6, 7, 8, 9, 10. 그럼 끝났잖아. 얘랑 얘는 8이랑 10이니까 2 차이 나고. 얘들은 차이 많이 나네. 그런 식으로 해서 4H 6 한 번만 푸시면 답이에요. 시현이 네가 푼 거랑 이거랑 비슷하냐? 조금 다르지. 그지? 끝. 9C3. 이게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해설지 풀이는 뭔지 모르겠다. 84? 끝. 이거야. 뭔지 알겠냐? 2개 이상 떨어져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웃하지 않도록 느낌처럼 푼 거지. 근데 하다 보니 중복조합이 나온 거지, 계산이. 알았음? 여기까지. 이걸로 넘어갈게요. 난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알았죠? 근데 방금 뭐 영매의 왕어처럼 뭔지 알겠어? 여사건으로 풀고 한 거. 차이가 1만큼 나는 거. 뭐 똑같은 거. 들을 다 제외한다. 라는 느낌을 가지면 되고. 똑같은 건 사실 빼도 돼. 어차피 똑같지 않은 거 우리 아니까. 이만큼 이상 차이 나니까. 맞지? 서로 다른 거 4개를 골라준, 3개? 3개를 골라준 다음에. 그지? 0과 10 사이 있는 거 중에 서로 다른 3개 고르기. 중복 허용 안 해서. 맞죠? 그럼 뭐야? 11C 3. 중복 안 하니까 11C 3. 오케이? 그 중에서 1만큼만 차이 난 것들을 좀 제외하고 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러려면은
제외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나는 그거를 별로 안 쓰려고 했던 거야. 왜냐면 x1, x2만 1 차이 나고 나머지는 여기는 차이 큰 거. 여기만 1 차이 나고 여기는 큰 거. 둘 다 1 차이 나는 거. 다 빼야 되거나 다시 더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6건을 안 쓴 겁니다. 이거는. 알았죠? 끝. 풀이 끝. 요런 문제가 어렵지. 왜?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요? 자, 필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기해 주세요. 어머, 어디까지 녹화를 했지 내가? 몰라, 쉬었다 하자. 풀이 다 끝난 거지? 오늘 확률할 차례지? 자, 오늘은 다시 뭐 하는 날? 개 쉬운 날. 오늘은 쉬어가는 날. 단원 자체가 뭐 내가 어렵게 할래 할 수 없는 날. 대신에 숙제가 왕창 나가는 날. 자, 확률의 정의가 뭡니까? 정의라고 하긴 좀 그렇다. 계산 어떻게 합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찾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뭐 거기서 파생되는 일부 유형만 좀 들어올 뿐. 자, 그래서 오늘은 거의 개념 설명하고 끝이 나게 될 텐데 일단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 이거 근데 나랑 수학 하면서 저기 앞에 경우에서 하면서 했던 얘기죠. 이제 이 명칭을 이제 진짜 쓰기 시작합니다. 시행이 뭐야? 말 그대로 하나의 행위. 주사를 던진다, 시행. 동전을 던진다, 시행. 대표 3명을 뽑는다, 시행. 오케이? 사건은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말하죠. 근데 사건이라는 단어는 뭐랑 똑같다? 결과라고 말하죠. 사건이랑 똑같은 단어. 뭐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이 얘기는 들은 적 없나? 집합이랑 아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시행을 구해보시오. 사건을 구해보시오 하면은 이거예요. 집합처럼 씁니다. 실제로도. 알았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부터 할까? 합사건. 뭐겠어? 합집합. 그냥 또는. 알았죠? 곱사건. 뭘까? 요집합. 우리가 연산법칙 있잖아. 집합의 연산법칙 할 때 내가 했던 거 있지. 더하기는 합집합이랑 똑같고 곱하기가 요집합이랑 똑같다는 얘기 했었지. 교집합은 곱사건이랑 똑같습니다. 이름이.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곱사건도 교집합으로 표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여사건. 여사건이 뭐겠어? 요집합. 그리고 이제 표본공간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요거는 처음 듣는 걸 수도 있다. 표본공간이 뭐다? 전체 집합. 보통 S로 씁니다. 전체 집합이 U로 많이 썼지 표본공간은 S로 많이 써요. 알았죠? 표본공간 S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차집합은 없고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뭐다? 서로를 말합니다. 두 집합에 교집합이 없다. 두 집합은 서로소다. 두 사건이 곱사건이 없다. 또는 공사건이다. 공사건도 빠졌네. 아무튼 공사건이다. 그럼 뭐다? 서로 배반이다. 알았죠? 자, 그런 용어 몇 가지 정리. 그거 하고 나면 사실은 할 만한 얘기가 뭐 확률에 대한 얘기로 일단은 넘어가는데 기본적인 확률, 잠깐만 앞에 글씨 좀 쓰자 좀 이따가. 우리가 확률 거리던 거는 전부 다 뭐다? LS.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하여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뭐다? A가 발생하는 확률이다 라고 계산을 해요. 이거는 근데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거리던 것들을 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좀 뒤에서 설명하는데 난 좀 미리 설명할게. 기하학적인 확률이 하나가 있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통. 글씨 왜 이래? 자,
일단 기하학적 확률은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예시 문제로 바로 갈게. 자, 지우리가 활을 하나 쏠 거야. 근데 빗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칠게. 오케이? 빗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칠게. 무조건 이 관역 중 한 군데는 맞을 거야.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절반짜리 원에 내가 노란 색깔 뭔가 표시를 해놨다고 치자. 10점일 수도 있고. 이 관역의 지우리가 2m 화살을 쐈을 때 노란색 부분에 맞을 확률은 4분의 1. 뭐 한 거야? 전체 넓이분의 내가 물어보는 확률. 노란색 부분의 넓이. 넓이분의 넓이로 푸시면 돼. 그게 기하학적 확률 끝이다. 길이일 수도 있지. 길이분의 길이. 알았죠? 부피는 잘 안 나오지만 굳이 치자면 부피분의 부피일 수도 있고. 아무튼 알겠죠? 그게 기하학적 확률은 끝이고, 내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은 어떤 식으로 너희들한테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행을 n번을 한다고 치자. 그리고 특정 사건을 하나 다룰 거야. 시행 횟수는 n번, 특정 사건이 있는데 그 특정 사건의 발생 횟수를 Rn이라고 해볼게. 특정 사건의 발생 횟수를 Rn이라고 잡았다. n번의 시행 중에서. n분의 Rn. 이게 바로 뭐다? 통계적 확률인데, 그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를 쳐볼까? 그냥 너희가 흔히 생각하는 확률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너네 아이템 강화 해봤지? 게임하면서. 자, 아이템 강화 성공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라고 쳐봅시다. 한 3번만 강화를 했다 쳐봐. 3개 다 붙을 수도 있고 3번 다 실패할 수도 있지. 그게 확률이지. 그지? 근데 한 4번째쯤에는 이제 성공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 물론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50% 정도의 확률이면 이건 무조건 성공이야 하면서 무조건 강화 때리지. 그죠? 자, 어쨌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안 되는 확률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의 확률을 한번 게임에서 나오는 20% 정도의 확률을 한번 해보면은 실제로 한 5번만 해보면 한 번이라도 성공하나? 안 할 때도 진짜 많아. 근데 있잖아, 그 시행 횟수가 뭐 하게 되면 점점 커져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수학적 확률을 향해 다가간다. 이것까지 해서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글로 얘기를 하자면은 통계적 확률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리미트 문제를 푼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시행 횟수가 뭐 하면 충분히 크면 통계적 확률은 얼마를 향해 다가간다? 시간이라 수학적이지. 수학적 확률을 향해 다가간다. 알았니? 이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오케이? 뽑기도 나오지. 자, 신약 개발을 해봐. 너희가 약사요. 약사? 약국 약사 말고 약을 개발하는 그 제약회사에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쳐봐. 어떤 약을 하나 만들었어, 너네가. 오케이? 이게 코로나 때는 제일 많이 예를 들면 게 코로나였는데 어쨌든 어떤 약을 하나 개발을 해봐. 수학적 확률로 이거는 무조건 80%의 치료율을 보일 거야. 계산이 가능하니? 아니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뭐 하냐? 임상 실험을 하잖아. 실험하는 사람을 한 10명만 봤냐? 10명 받아서 10명 다 치료되면 이 치료약은 무조건 100%야? 아니지. 그래도 한 500명, 1000명 또는 10,000명 정도로 좀 인원을 많이 늘리지. 그 이유가 뭐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한 10만 명 했다고 치자. 한 8만 명이 치료가 됐어. 그러면 뭐야? 아, 80% 정도의 치료율을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80%는 수학적 확률로 써도 좋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돼. 오케이? 즉, 뭐다? 수학적 확률이 필요한데 나는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없는 뭐 어떤 예시라던가 또는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학생이니까 문제에서 수학적 확률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없어. 대신에 어떤 통계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뭐다? 그냥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처럼 쓰세요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한다 쳤을 때 10번 중 8번 꼴로 당첨 제비가 나오는 뽑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봐. 자,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진짜 10번만 하면은 8번 나온다가 아니라 10번 중에 8번 꼴로라는 얘기는 많이 시행을 해본 거야. 많이 시행을 해봤는데 그때 10번 중 10번 꼴. 즉, 그 10분의 8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통계적 확률 수준은 딱 그 정도야. 알았음? 알았음? 또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 뭐 표가 주어져. 뭐 남자, 여자 뭐 하면서 안경 끼고 안경 안 끼고. 전체 인원수가 한 100명, 1000명 정도 돼. 보통 10,000명 이상 줄 텐데 10,000명이 있어. 안경을 낀 여자가 2,300명이 있대. 그럼 너희들은 수학적 확률을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 낀 여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 10,000분의 2,300으로 쓰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알았죠? 왜? 데이터를 제공했잖아. 거기서 나오는 통계적 확률을 너희들은 뭐로? 수학적 확률로 쓰라는 얘기야. 왜? 10,000명은 충분히 크거든. 알겠음? 딱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은 끝이고 뭔가 계산을 통해서 얻는 거는 이거는 그냥 넓이로 계산하면 된다. 길이로 계산하면 된다. 끝이고 실제로는 다 이거야. 알겠죠? 지금 당장 너네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용어 하나만 더 설명하자. 자, 근원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원사건의 정의 지금 여기 나와 있냐? 있다. 근원사건 뭐야?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 중에서 오직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사건. 자, 그러면 방금 그 예시를 가볼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예요. 1, 2, 3, 4, 5, 6이라는 거 다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게 표본공간 또는 전체 집합이겠지. 근원사건을 모두 쓰시오라고 해봐. 근원사건은 뭐야? 1만 가진 사건, 2만 가진 사건. 그러니까 표본공간에서의 부분 집합들, 즉 우리가 말하는 사건들 중에는 그냥 1이 나온 사건, 2가 나온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에서 이 세력을 묶어놨을 수도 있지 집합에. 홀수가 나오는 사건에서 1, 3, 5, 소수가 나오는 사건에서 2, 3, 5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몇 개만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근원 사건은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이자. 일반적인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은 특별하게 뭔가 제한을 두질 않는다면은 근원 사건들은 어떻다? 사건 발생 확률이 발생한다고 이건 안 써도 돼. 이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기대되는 정도가 서로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해봐.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뭐라고 하냐? 앞 아니면 뒤라고만 하지. 왜? 진짜 앞만 나오고 뒷만 나오가? 한 1,000만 번 던지다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벽에 맞고 튕기고 해서 꽂힐 수도 있잖아. 나올 수 있잖아.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얘는 빼고 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을 해봤을 때 거의 0에 수렴하거나 혹은 근원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기대되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 너무 현저히 적고. 알았음?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너희 몇 명이냐 지금? 7명이냐? 7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 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준혁이를 이뻐해. 그래서 준혁이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 나머지를 뽑을 확률은 뭐 예를 들어서 한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일까? 당연히 아니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7명 중에 1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한 명을 뽑을 확률들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가는 게 진짜라고. 예를 들어서 고래밥을 산다고 치자. 편의점 가서. 임의로 고래밥을 하나 고른다고 쳤을 때. 그지? 이 고래밥과 이 고래밥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그 안에 갑자기 막 예민한 저울 하나 들고 와서 용량 큰 거 사야지 이질 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게 근원사건이라는 명칭이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숨어 있는 거다. 뭐라고? 우리가 특별한 장치를 안 둔다면 그 발생한다고 기대되는 정도가 서로 같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예시 중에 하나가 윷놀이인데, 너네 윷가락 있지? 그 윷가락들 있지? 실제로 요게 나오는 확률이 높냐 아니면 요게 나오는 확률이 높냐? 너네 아냐? 이게 높아요. 이게 높아요. 왜? 공면이 여기가 넓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떨어져도 있잖아. 떼구르르 굴러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 근데 우리가 특별한 말을 안 한다면 2분의 1, 2분의 1을 보는 게 일반적이고 앞뒤 하면서.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그래서 장치를 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장치를 줄 거야. 이때는 특별하게 확률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원 사건은 아니지만, 근원 사건이 둘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이 만약에 없다면은 뭐다? 우리는 앞뒤를 각각 2분의 1,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요런 용어들, 묻는 이런 문제들은 그냥 뭐 너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배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건데, 이거 좀 지워도 되나? 배반. 잠깐만. 지금 배반 얘기를 할 수 있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갑자기 순서가 헷갈려. 배반 지금 하면 되나? 조금만 오늘 안 했는데. 못하네. 아니야, 배반 빼. 배반 사건의 정의 자체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못해. 자, 그러면 다음으로 쭉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자, 확률은 진짜는 곱셈 정리부터다. 오늘은 덧셈 정리에서 끝나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요거는 모르셔도 돼.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 업그레이드를 한 거라 공식은 기억해야 된다. 자, 너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불렀던 공식 뭔지 아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공식, 집합에서 나오는 원소의 개수 뭐야?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해? NA NB 마이너스 NA 곱이지. 어? 어? 포함되죠. 뭔데 그게? 포함 배제의 원리? 그거 말고. 자, 요거잖아. 이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부르는 공식인데, 여기서 A와 B가 이제는 집합이 아니라 사건이 들어가도 똑같아. 합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A의 사건의 경우의 수에다가 B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면 돼요. 사건도 똑같아. 그때 양변을 누군가로 똑같이 나눠도 돼, 안 돼? 나눠도 되지. 그 나누는 대상이 누구야? MS. 그래도 이 공식은 성립하겠지. 그때 좌변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A 합 B. A, B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입니다. 우변은 뭔데요? 다 뜯어. 다 뜯어보면 결국 분모가 다 NS니까 다 확률로 바뀌었지. 뭐야? PA, PB, 마이너스 PA 곱 B. 알았음? 이거를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AB가 곱 배반 사건이면 그냥 이게 되는 거고. 이건 딱히 안 쓸게요. 됐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냐면, 이거는 약간 유형 느낌이라 색깔 바꾸자.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를 많이 만들 거야. 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세요가 아니라 하지 마. 라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만날 거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너희들이 푼다고 생각을 미리 아싸리 정해놔 버리냐면,
A를 하지 말자에 두지 말고 뭐뭐뭐뭐에다가 A를 둬봐. 그럼 마세오는 뭐야? 여사건이고 고는 곱사건이고 뭐뭐뭐뭐를 B라고 두면 하지만은 여사건이 되니까 뭐가 보여? 드물어건의 법칙 보이지? 그래서 그 녀석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A, B의 합사건에 대한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 또는 사건의 발생 경우의 수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 녀석은 어떻게? 전체 표본 공간에서 합사건을 뺀다고 항상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뭔 소린지 알겠냐? 자, 예시를 바로 들어가 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 5라는 숫자 카드를 하나씩 늘어놔서 또는 숫자를 하나씩 늘어놔서 앞에서부터 나열 앞에서부터 각각 P1, P2, P3, P4, P5라고 불러보자.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P1이 1이 뭔 개소리야? P1이 1이고 P2가 2인 경우의 수를 골라보세요 하면은 답은 뭐야? 3팩이지. 뭐 확률을 물어보면은 뭐 전체분의 5팩분의 3팩 하면 되지. 왜 3팩이야? 1에 그냥 1을 고정시켜 놓고 두 번째 자리에 2를 고정시키라는 얘기잖아. 마치 자리가 정해져 있는 순열처럼.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물어봐봐. 이걸 물어봐봐.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야. 알겠어? 전체 경우의 수에서 P1이 1인 거를 계산을 하세요. 지금 바로다. 뭐야? 4팩이겠지. P2가 2인 걸 계산을 하세요. 또 4팩이겠지. 근데 그 중에는 P1이 1이고 P2가 2인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한번 다시 빼자.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라는 게 바로 뭐다? 확률이다. 아니 확률이 미쳤나 봐. 뭐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마. 이 유형이다. 제일 대표적인 예시 하나 써준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음? 알았음?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 이제 상식의 확률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그러면 책 문제, 뭐 문제를 본다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책을 한번 쓱 훑어봅시다. 물론 너네는 책 안 넘겨도 돼. 그냥 화면으로 보자. 자, 지금 첫 번째 얘기 뭐 나와요? 아까 배반 사건이라는 명칭 나왔고, 두 번째 여기 뭐 나와? 수학적 확률. 그냥 뭐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찾고 싶은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때 내가 계속 앞에서 경우의 수부터 계속 얘기할 때, 자, 여기까지만 풀면 얼마야를 계속 했었지. 그게 사실은 분모다. 얼마야? 6 곱하기 6이잖아. 전체 경우의 수 6 곱하기 6. 알았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분모, 분자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수학적 확률 얘기가 쭉 나오고 뭐 이상한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연결시키기도 하고 뭔가 응용을 하지. 근데 여기 유형 4번 이름이 뭐야? 순열을 이용해봐. 그러니까 분모는 그냥 팩토리얼을 끄실 수도 있는데 분자에 대해서 지금 순열, P를 쓰는 문제. 그 다음에는 이웃하는 순열 쓰는 문제. 이웃하지 않는 거 포함. 그 다음에 뭐 순열, 자릿수 배열. 이건 뭐지? 몰라. 이건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녀석이고 수형도를 이용한 뭐야 이거? 고1 때 배웠던 뭐지? 경우의 수. 그 단어에 있었던 거지. 그냥 분자를 계산할 때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 나열하는 거야. 또 뭐 있어? 원순열 이용하는 확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딱 봐도 중복순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 딱 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전부 다 분자 어떻게 계산할래에 대한 거를 유형 하나하나 나누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를 그냥 한 방에 묶으면 뭐야? 그냥 여러 가지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지. 그걸 그냥 굳이 유형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유형이고요. 그럼 순열 끝났으니까 이제 뭐 나오겠어? 뭐 6건이 잠깐 나오거나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가위바위보는 좀 이따 내가 얘기할 상식의 확률이고 조합의 수를 이용하는 확률이잖아. 또 그 다음에 뭐겠어? 중복순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젠장. 분할이 먼저 나왔네. 분할은 뭐야? 그 교육과정에 없는 조합 단원에서 배웠던 거. 분할과 분배. 그건데 이거는 내가 최근에 설명한 거라. 집합의 원소의 개수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조합. 그러니까 이거 뭐야? 뽑아서 나열하는 조합 기억나냐?
약간 그거랑 연결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중복조합 이런 것까지 갈 거야. 뭐 도형 이것도 결국은 조합이고. 유형을 굳이 쪼개놨는데 결국 크게 말하면 뭐다? 그냥 여러 가지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여러 가지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알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확률이야. 유형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 어때? 너희가 약한 단원들이나 약한 유형이 생길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이 단원이라서 질문일까? 아니. 순열이 흔들려서고 조합이 흔들려서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확률을 잘 하려면 경우의 수 잘 해놓으면 되고 경우의 수가 흔들렸으면 확률 아예 못해. 경우의 수가 안 되니까. 분모를 못 구하고 분자를 못 구하니까.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가 보면 이제 통계적 확률 아까 얘기 나오는데 자 이런 건 뭐야? 지난 시즌에 통산 출루율이 0.285인 어떤 야구 선수가 400번에 들어갈 때 그건 뭐야? 한 번 나갈 때마다 출루할 수 있는 확률은 0.285로 계산하세요. 얘의 출루율은 통계적 확률로 계산한 거겠지만 0.285는 그지? 저 0.285를 수학적 확률로 쓰세요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5번에 2개 골로 모두 흰공이다. 그러니까 뭐야? 저 5번 중 2번이라는 거는 실제로 5번만 했고 2번이 나왔다가 아니야. 5만 번을 하면 2만 번이 나온다는 얘기고 5천만 번을 하면 2천만 번이 나온다는 얘기야. 즉 충분히 많이 시행했습니다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았지? 그러다면은 확률의 덧셈정리 아까 내가 말한 여기로 넘어오는 거야. 전부 다 뭐겠어? A 합비와 A 곱비 그리고 여사건, 배반사건에 대한 얘기를 쭈르륵 물어보는데 전부 다 뭐 보이냐 지금? 벤다그램 보이지? 그냥 집합이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드모르간 법칙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또 뭐 있냐? 그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앞에 게 n이 아니라 p로 바뀐 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NA를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모에 NS만 붙여주면 PA가 된다는 거고 그거는 수학적 확률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번 단원도 할 얘기가 없이 그냥 어디까지 가야 돼? 끝납니다. 그또 여사건의 확률이 나와. 여사건의 확률은 이거라고 보면 되지. 자 간다.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전체 확률에서 이걸 빼시면 되죠. 근데 계산할 필요 없는 거 하나 있다. 뭐야? NS는 계산을 했었지. NU. 여기는 무조건 뭐다? 1. 전체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은 1.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다? 1에서 P를 빼주세요. 방법은 두 가지겠지. 자, 보기 들어봐.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풀이는 뭐야? NA 여사건 NS. 근데 A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NS에서 NA를 뺀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방금처럼 뭐에서 PS에서 PA를 빼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지. 얘를 한 방에 여기로. 그때 PS가 얼마라고? 다시 한번 1이라고. 그때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묶어서 1로 계산해서 P1-PA로 만들지 말고 한 방에 가자라는 게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야.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 쓰일 수도 있고요. 알았음? 한 요 정도? 그럼 진짜 할 얘기가 없어. 내가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파트는 이게 아니야. 아까 내가 한다고 했던 상식의 확률 파트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오는 겁니다. 뭐 벤 다이어그램 잘 그리고 집합의 연산 법칙 잘 기억하고. 오케이? 진짜 아까 말했듯이 뭐 내가 진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한테 설명해봐야 그냥 그 언제지? 고1 2학기 때 배웠던 집합 단원 그냥 한 번 더 읊어주는 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또는 확률과 통계 단원의 그 경우의 수 파트를 한 번 또 풀어주는 그냥 또 순열조합 풀어주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다고. 그래서 먼저 숙제를 풀어오고 나서 내가 풀이를 하면서 너 조합 좀 해야 돼. 너 순열 좀 해야 되겠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겠지. 그러고 나면 이번 단원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뒷단원의 이름이 뭐야? 곱셈 정리 아니냐? 조건부 확률이나 여사건 다음 단원 어디 갔어?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있다. 행일 끝나면 그렇지 조건부 확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찐
조건 확률이 시작됩니다. 시연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신이니까 상관없고 잔해 그리고 확통을 치는 고3들은 여기가 킬러 나오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나도 뚝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언제? 조건 확률을 하는 우리 언제야? 수요일반 일요일 날. 훅 난이도 올라갈 거고 여기서는 좀 천천히 단어마다 좀 구분하면서 갈 거야. 여기 전에 있는 단어는 지금 3개 단어는 그냥 한 방에 갈 거고요. 이상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런 표정 지어도 안 봐줄 거예요. 3단어는 미스럽게.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 설명한다 그랬냐? 상식의 확률 뭐 이런 얘기 했었지. 너네로 치면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요 앞에 있는데 아까 그 가위바위보 확률 어디 있냐? 그 가위바위보 확률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 있다. 요거다. 유형 11번 파트로 나오면 되는데 자, 거기 들어봐요.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상식의 확률이라고 불러서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상식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만 하는, 물론 수학적으로도 가능, 에 대한 첫 번째 바로 뭐다? 가위바위보. 자, 뭐 해볼까? A라는 놈과 B라는 2명의 사람이 있어요. 걔네들이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그때 A가 이기는 확률과 B가 이기는 확률과 비기는 확률은 동일합니다가 상식이야. 가위바위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공평한 게임이거든. 자, 2번 가보자. A와 B와 C가 3명이 또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그때도 특정 사건들이 무조건 확률은 동일하다가 기본 상식이어야 해, 앞으로. 자, 그때 어떻게 한다? 한 명이 이기는 확률과 2명이 이기는 확률과 비기는 확률이 똑같아. 얼마? 뭐야 이거? 3분의 1과 3분의 1과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과 3분의 1과 3분의 1 더해서 전체 확률 1 나오는 거야. 알았니? 자, 간다. 왜 3분의 1로 똑같은데? 똑같은 거는 3분의 1 계산하면 아는 거고 왜 3분의 1인데? 계산해봐. 전체 경우에서 뭐야? 2명에서 가위바위보 하면 3 곱하기 3이죠. A가 이기는 경우는 일단 A가 뭐 낼 거야? 3. 그럼 B는 뭐 낼 거야? 각각 하나씩. A가 주먹을 냈다면은 B는 가위 내면 되고, 얘가 볼을 냈다면 얘는 주먹 내면 되고, 그 다음 남은 게 뭐야? 가위를 냈다면 얘는 볼을 내면 되는 거지. 얘의 경우의 수에 따라 얘는 무조건 하나씩밖에 없어. 얘는 똑같으니까 패스. 비기는 거는요. 비기는 것만 따로 계산해봐라고 하면은 어떻게 비길 수 있어? 아, 잠깐만. 2명은 이거밖에 없구나. 가위로 비기는 경우, 주먹으로 비기는 경우, 뭐로 비기는 경우. 맞죠? 그래서 3분의 1. 자, 그러면은 3명으로 가보자. 자, 한 명이 이기는 경우의 확률. 왜 3분의 1일까? 일단 전체 경우에서 얼마예요? 3의 3승이죠. 자, 한 명이 이기는 경우의 수는 뭘까? 일단 3입니다. 뭐예요? 누가 이길래? 한 놈 골라야지. 3시 1. 그리고 또 3입니다. 뭐예요? 이기는 놈 너 뭐 내서 이길 거야? 그냥 곱하기 1입니다. 이건 뭐야? 지는 두 놈 뭐 내서 질래? 그지? 그럼 얘는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3분의 1 나온다고 치자. 자, 비기는 것만 따로 계산해 볼까? 일단 여기서 이미 3분의 2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3분의 1이겠지.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근데 여사건으로 풀지 말고 이것만 풀어봐. 전체 경우에서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자, 비기래요. 어떻게 비길래? 아까처럼 셋 다 똑같은 걸 내는 것만 보통 찾지. 그래서 선생님 9분의 1인데요. 비기는 걸 찾으라고 할 때 생각보다 9분의 1로 많이 틀려온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 셋 다 다른 거 내도 되잖아. 얼마? 3팩토리얼. 그래서 27분의 9야.
알겠죠? 이런 거 빠뜨리지 말고. 자, 그 다음. 상식의 확률 세 번째.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제비 뽑기. 뽑기도 굉장히 공평한 게임이어야 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봐. 총 10개의 제비가 있고 그 중에 당첨 제비가 2개가 있다고 쳐볼게. 알았죠? 자, A가 먼저 뽑고 B가 두 번째로 나중에 뽑는다고 할 때, 그때 A가 뽑을 수 있는 확률은, 당첨을, 확률 얼마? 10분의 2잖아. 그럼 B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것도 뭐야? 10분의 2야. 만약에 A, B, C 세 사람이 뽑아. 그래도 C가 뽑을 확률은 10분의 2야. 이거 너네 그 뭐였지? 야, 그 문 뒤에 염소 한 마리 냅두고 막 염소 뭐 하나, 염소 있다고 생각된 거 하나 골라봐 해서 익명이 예를 들어서 A를 골랐어. 오케이? A를 골랐어. 염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때 사회자가 B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기 염소 없지롱 이래. 그러면 너 바꿀래 말래? 이 문제 기억나? 그걸 무슨 딜레마 뭐라고 부르던데, 영어 지문에 나와서 많이 알던데 요즘. 그 뭔지 아냐? 너네 아무도 모르냐? 나 그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 수학의 조건만 문제거든. 물론 나도 이해가 안 되긴 해. 왜냐면 그걸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 좀 더 뭔가 상황에 대한 해석을 사실은 더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거든. 얘도 일종의 조건만 문제야. 선생님, 앞에 만약에 A, B가 당첨 제비를 뽑아버리면 C는 못 뽑잖아요. 그럼 확률 0 아니에요? 왜 10분의 2예요? 그거는 뽑고 확인을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A, B가 뽑아서 확인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그냥 뽑기만 한다니까. 오케이? 자, 확인은 동시에 할 거야. 자, 하나씩 골라가라고 하잖아. 뽑기 일반적으로 할 때. 그건 너네 뭐 술자리는 안 해봤겠지만 왕게임 알잖아. 막대를 동시에 뽑으면 동시에 하지. 한 명을 뽑아서 아싸 나는 왕이지롱 이러고 있냐? 아니지 않아? 10명이면 10명이 동시에 막대기 뽑잖아. 왕게임 해봤냐? 아무튼 알겠죠? 그런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 A는 왜 10분의 2죠? 그냥 말 그대로 10분의 2니까요. 자, B는 왜 10분의 2죠? 에? 그러니까 왜 10분의 2죠? 만약에 A가 10분의 2의 확률로 뽑았다면 얘는 남아있는 9개 중에 당첨 하나만 뽑을 수 있지. 그런데 A가 만약에 뽑지 못했다면 얘는 9개 중에 2개를 뽑을 수 있잖아. 그래서 90분의 얼마야? 10이냐? 18이구나. 10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내가 뽑아서 동시에 확인할 거야 했는데 영민이 같은 애는 먼저 뽑아가지고 저 구석대에서 쓱 확인한 다음에 아싸!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확인은 언제? 동시에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그때는 확률이 어떻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는 더 옆에다 갈까? 비슷한 문제인데요. 제품이 있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알았죠? 그때 막 1000개, 10,000개, 100만 개를 검사를 하다 보니 100개 중에 3개의 걸로 불량품이 있대. 또는 10개가 딱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불량품 1에 제품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 있대. 알았죠? 그때 하나씩 검사. 근데 검사했는데 미친놈이 다시 집어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검사했으면 옆으로 빼놔야 되겠지. 하나씩 검사를 한다니까. 이거는 뽑기잖아, 맞지? 뽑아서 확인한다다. 자, 그때 뭐 해봐? 5번째 꺼낸 것이 제품이 마지막 분량의 확률을 골라봐.
그 말은 뭐야? 앞에 불량품 두 개는 다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반드시 어때? 불량품, 불량품, 정상제품, 정상제품, 불량품으로 끝나거나 불량품, 정상제품, 불량품, 정상제품, 불량으로 끝나거나 좀만 공간 뗄까? 그냥 하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불량품, 정상제품, 정상제품, 불량품, 불량품이거나 등등등등 등등의 방법들이 있고 각각 확률들을 싹 다 계산하고 더 해야 되겠지 원래는. 그지? 근데 각각을 다 계산 해보자. 이게 얼마야? 일단 10개 중에서 불량품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 하나 나온 거지. 3. 두 번째는 9개 중에 불량품 2개 남았어. 8개 중에 정상 제품은 7개가 있어. 7개 남아있는 7개 중에 정상 제품 6개가 남았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뽑는 확률이 6분의 1인 거 아니야. 맞지? 여기 살짝만 지울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얘도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 아니지. 9분의 2가 아니지. 9분의 뭐야? 정상 제품 7개 중 하나. 남아있는 제품 8개죠. 하나씩 확인해서 다 빼고 있으니까. 그럼 불량품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죠? 얘는 7개 중에 정상 제품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6개 중에 1개 마지막 남은 불량품이잖아. 얘도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결과가 보이지 않겠냐?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얘들 봐봐. 어때? 확률이 똑같이 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거 지워도 돼 가위바위보? 우리는 결국 답은 어떻게 되면 돼? 결국은 1987분의 3276을 곱하고 그게 6분의 1이 있고 그게 몇 개? 총 쭈르르르 몇 개? 4팩 나누기 2팩 2팩 개. 왜? BBJJ 나열하는 방법일 수만큼의 이 확률들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이 2팩 2팩분의 4팩을 어떻게 처리를 해보냐면 4팩은 분모에 분모로 넣어봐. 2팩 중에 하나는 분자의 분모로 넣어봐. 남아있는 2팩 하나는 분자의 분모로 넣어봐 역시. 그럼 얘의 의미가 뭐야? 4, 3, 2, 1, 19, 8, 7, 10, 14 아니냐? 얘는 의미가 뭐야? 3CA이고 얘는 7CA이지. 곱하기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앞으로 아마 너네 숙제 풀다 보면 풀라고 할 거다. 아마 숙제 있을 거야. 그때 너네는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몇 개, 200 곱하기 200분의 400개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일단 나는 10개 중에 일단 4개를 고를 거야. 그리고 불량품 3개 중에 2개가 나오고 정상 제품 7개 중에 2개 나오는 확률을 그냥 계산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거 하나만 남아 4개 뽑았으니까 6개 중에 마지막 불량품 하나를 곱합니다로 계산해도 됩니다라는 거. 요 풀이를 이제 써달라는 얘기다. 이 4번 풀이는 진짜 상식이라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푸세요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어느 하나의 유형에 있을 거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세요를 말하고 싶은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음? 이렇게 풀고 있으면 환장합니다, 내가.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끝! 오늘 여기까지. 좀 길었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너희들이 보면은 내가 말한 상식의 확률들보다 다 쉬워. 거의 80% 이상의 문제들은 다 이거보다 쉬워. 그냥 NA고 NS고 끝. 알았음?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고 끝.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봐서 양 뭐 조절해서 기본적인 확률은 좀 뺀다던가 뭐 이 사건은 좀 잠깐 제외해놨다가 다음 숙제에 같이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숙제 양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확률 같은 게 클리닉 보러 갑시다.